네, 딜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이 쉬었습니다. 트럼프 랠리도 좀 쉬어가는 모습,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 지켜보기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뉴욕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파월 의장의 금리나 속도 조절은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트럼프 이기는 강경파들이 모두 자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기정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그런 폐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강경파 보수로해서 관세 인상됐을 때는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나 속도 조절론 이 부분은 낮고 또 파월 의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는 대립각을 세웠죠. 임기 내까지는 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제 금리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현재 보면 미국 시장은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분들은 M7 대장주들은 아직 살아있어요, 추세가. 물론 몇몇 종목들은 이제 저가를 이탈하는 그런 국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던 기술주들 역시도 이제는 어느 정도 고가권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동안은 M7 관련주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슈로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저가를 이탈한다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에 차익 실현 매물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CPI가 예상치 부합했고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감소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계속해서 미국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4천 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AMD에서도 인력 구조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보잉에서도 해고,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선제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실적이라든가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미국 역시도 이제 조정의 폭이 크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는 이제 국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가셔라. 이 부분 환차익까지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옮기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무겁게 인내하고 국장에서 승부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똑같이 국내 시장과 미국도 흐름이 비슷해요.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의 피해 섹터로 부각됐던 신재생과 연료전지 섹터들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디어 쪽이라든가 석유, 모바일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천연가스, 석유, 미국 시장에서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 요구 압력이 수입 요구 압력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석유 섹터들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IRA 감축법 보조금 폐지 이 부분이 결국에 나스닥에 낙폭을 크게 왔는데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기 수소차라든가 그쪽에 테슬라 낙폭이 크게 나왔고 철강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비철금속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어. 비철금속은 결국 2차 전지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한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퓨얼셀 에너지라든가 퍼스트 솔라라든가 솔라 엣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연료전지 섹터의 강한 반등이 보여졌고 실적 호전이 기대됐던 월트 디즈니 역시도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IL의 감축 보조금 폐지로 해서 니콜라와 리비안, 그다음에 테슬라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분식회가 이슈가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급등했던 쇼피파이가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들은 계속 땅굴을 타고 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19 수혜를 받았는데 그 코로나 이후의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모더나나 화이자, 블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땅굴을 파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방산에서 록히드 마틴이라든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ETF 시장에서 보면 제가 이거를 정리를 안 했네요. 오늘 보면 ETF 시장에서도 운송물류 섹터도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에서도 미디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헬스케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는 보조금 폐지에 따른 우려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조금 긴장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결국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더나는 계속해서 올 8월부터 땅굴을 파고 있죠. 고점 대비하면 약 60%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월트 디즈니를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는 장중 11.7%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에, 그러면 OTT 관련 섹터들이 한 번쯤 오늘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자, 그다음에 리비안이 지금 보조금 폐지로 해서 리비안 급락 나왔고, 그다음에 테슬라 역시도 약 6%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결국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인텔이라든가 아마존 신고가 경신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엔비디아 역시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들이 추세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이걸 반증하는 부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약 2.5%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비트코인이 85,000달러를 지지받으면 또다시 이제 신고가 돌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주립정부에서도 저기 주 예산의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20년 보유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이 또한 끝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금이라든가 불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비철금속들이 이제 박스권 하단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결국에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이게 본격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그 후유증 수치가, 경제적인 지표에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만큼 낙폭이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든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미국 시장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한국 국장에 남아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소외감을 일관된 뚝심으로 우리가 지켰을 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한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네, 뉴욕 증시 진단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고가권으로 진입을 했다.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도 보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11월 초에 올랐었던 데 따른 그 차익 실현 매물 출회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 심천 종합지수가 무려 2.8%, 상해 종합지수가 1.7%의 급락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급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올라간 게 40%가 올라갔는데 2%, 3% 이건 아직 급락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
주가가 경기 부양 40% 이상 급등했다가 결국에 3,700포인트대에서 3,700포인트에서 이제 3,150대까지 왔다가 반등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중국 징수는 지난 10월 18일 날 나왔던 장중 저가에서 어제 고가 이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내년 양해까지 추가 부행착이 지속적으로 나올 거고 트럼프 강경파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가 강화됐을 때 결국에 추가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박스권이고 지금은 상단에서 밀렸기 때문에 하단폭까지 조정받는 것을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죠. 이제 보조금 폐지, 그다음에 반도체 2차전 중국산에 대한 규제 강화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대한 관점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종가가 49,900원이었습니다. 5만 전자를 이탈해서 4만 전자로 내려왔는데 어제도 사실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꾸준한 저가 매수를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5만 원이 붕괴되니까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네요. 그렇죠. 많이 불안하죠. 이거 5만 원 깬 건 누구냐면 기관들인 것 같아요. 아주 외국인들 같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11시 52분까지 외국인들은 2,500억을 선물 매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마감에서는 1,960억 순매수를 전환했는데 공교롭게도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주가를 더 빼버렸고 LG전자라든가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동서라든가 이런 것,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효과 땡 하면서 주가를 6%, 7% 상승 마감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전자가 깨졌을 때는 결국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도 5만 2천 원은 바닥권이라고 봤지만 결국에 반대 매매 쏟아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삼성전자는 반대 매매가 얼만큼 쏟아지는지 이게 결국에 주가의 관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닥권은 지금은 속단하기 좀 일러요. 하지만 아랫꼬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시점에 삼성전자는 바닥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도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했던 부분이 대략적으로 선물에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도가 쏟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빌미로 해서 선물 매도했을 때 지수는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신용 담보 부족 사태가 어디서 일단락되는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여전히 외환시장 방어를 한다고 있지만 여전히 1,406원대를 돌파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엔화 역시도 N1도 900원이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씩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엔화 강세가 전환됐을 때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엔화 약세로 갔을 때는 이런 우려가 차츰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빗밀해서 반등을 기대해보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2480, 2490 전후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380에서 2390선대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고 코스닥 역시도 660에서 680선이면 어느 정도 반등 포인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본질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되는 그러한 국면에 왔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이제는 북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가지 말고 요 소나기 요거 잠시 피해서 우리 다시 해뜰 날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 변동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어제장 수급 변화는 어떻게 좀 의미가 있었습니까? 큰 의미는 없었어요. 네. 코스피에서도 여전히 2,300억 매도하면서
1조 8천억 매도를 늘려나갔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수신이 소폭 매수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주가 관리나 이런 것들 뭐 요구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갖고 노는 모습 보면 10시 10분에는 343억 순매수였다가 11시 52분에는 2,500억 순매도였다가 그다음에 3시 30분에는 1,283억으로 매도를 줄였다가 마감해서 1,900 결국에는 선물에 앞으로 계속 휘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이 저도 역시 아직까지 가늠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피하자고 했던 잠깐 국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자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마켓머니 펀드 월말 결제 자금 지금 이제 결제 자금 소유가 있을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200조 원대가 다다랐다는 거 요거 하나 보자라는 거고 여전히 제일 답답한 부분은 그거예요. 국내 주식 답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 수익증권 계속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는데 현저하게 지금 보면 최근 11월 들어서 약 4조 원 이상이 수익증권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 부분 그다음에 신용융자가 아직까지 크게 안 줄은 것. 이 부분은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마켓머니 펀드로의 자금 유입을 믿고 요 고비를 우리 인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이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주요 일정 가운데 삼성전자의 창립 기념일이 있네요. 저도 여기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그 밈으로 보는 거 보니까 그 허경영 씨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삼성전자는 10년 뒤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는데 삼성은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밈이 굉장히 돌면서 허경영 씨가 선구안이 있나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55주년 기념에서는 삼성이 그동안 환골 탈퇴된 모습 어떻게 하겠다. 사장단들도 이제 교체가 됐고 임직원들도 교체가 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확실한 미래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내심 기대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소경제위원회 있어요. 일단 트럼프 그 체제에서는 수소 섹터 역시도 피해 섹터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연료 전지 섹터들이 좀 부각받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소 연료 전지 섹터 움직일지 봐야 될 거고 양자 산업 육성 어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양자 섹터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움직일지 봤으면 좋겠고 오늘이 하필이면 배터리 산업의 날이네요. 과거 같으면 정부 행사에서 크게 나왔는데 트럼프가 먼저 선빵을 날렸어요. 그렇지만 오늘 기사를 보면 ESS에 대한 성장,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2조 원을 수주했다. 그렇다면 ESS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제일 오늘 오전장에 핫할 거는 결국 히토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2차 전지를 포기할 때 우리는 오늘 한번 ESS 쪽이라든가 미디어 쪽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모바일 이런 쪽에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핫 이슈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 10월 28일장에 공략했었던 한글과 컴퓨터가 어제장 엄청난 급등을 보였어요. 한글과 컴퓨터는 우리 지난 11일 날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상향하자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제일 큰 게 스페이스X 관련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는 저는 22,000원을 지지하면 목표 주가를 또 27,000원으로 한번 상향하고 싶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이라면 뭐 22,000원 요거 지지역을 보고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걸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제 23,000원 매도하신 분이라면 다시 22,000원 지지받는 모습 보였을 때는 27,000원 보고 다시 재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컨택은 결국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음 주에도
화성에 스타쉽 발사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이 우주 항공 섹터는 스타쉽 발사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은 14,400원을 목표가로 잡았는데요. 요건 한번 목표 주가 도전해보자. 그리고 12,400원을 지지한다면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핫 이슈 종목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습니까? 오늘은 되게 고민 많았어요. 히토류가 움직일 것 뻔한데 네. 소형주 맥락이라 급등했을 때 장기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반대로 저는 시장이 2차 전지를 버릴 때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오늘 기사 이게 나왔거든요. 트럼프 리스크로 돌파구는 ESS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조 원 잭팟이다. 그러면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신성 ST라든가 나라 M&D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성 ST 24,3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해보고 손절은 23,000원 이탈 보고 목표 주가는 좀 높게 31,000원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핫 이슈 종목 탑픽은 신성 ST 목표 주가 31,000원, 손절가 23,000원 체크해봤습니다. 자, 시간은 단일가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 히토류 말씀 계속해 주셨잖아요. 히토류 종목들이 시간에서 엄청나게 올랐나 봅니다. 어제 시트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동시효과 단일가에서 시세를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뭐 티플렉 대장은 티플렉스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은 유니온이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너무 갭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본다면 동국 RNS 갭 상승하고 꼬리를 만들 때 여기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시간의 단일가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핫 이슈 종목은 신성 ST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도 다니아 선생 1도 양단 함께했고요. 딜사이트S 다니아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